1969년생 닭띠분들은 그동안 삶의 굴곡을 적지 않게 겪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치열하게 일해도 남는 것이 적었고 가정과 일 사이에서 늘 무게중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람을 믿고 베풀었다가 상처를 받거나 노력에 비해 보상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닭띠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2025년은 그동안의 인내와 준비가 결실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공이 재물운과 인생운의 반전을 만들어줄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댓글이 매우 많아 모든 분께 빠르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부터 차례로 정성껏 사주를 봐드리고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의사표현을 남겨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69년 기후생 닭띠분들은 사주구조상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한 해를 여러 차례 거쳐오며 2년의 영향이 운세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운에서 지지유와 합평의 작용을 일으키는 해운이 들어오면서 과거에 닿았던 인연이 다시 연결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 기운은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이나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혹은 거래처 인연에게서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시기에 닭띠는 음양오행 중 금이 왕성해지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발휘되고 설득력 있는 언행이 힘을 얻습니다. 단,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관계가 냉정해지고 이익 계산이 앞서게 되어 오히려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이미 연결된 사람들과의 신뢰를 깊게 다지는 것이 재물운 상승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주 원국에서 수 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이해를 쌓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는 수가 금을 제어하며 부드러운 관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업운 측면에서는 상관생재의 흐름이 나타나 아이디어와 말재주를 통해 재물을 만들어내는 운이 강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업 제안, 투자 참여 혹은 공동 프로젝트 참여의 기회가 생기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주상 편인의 작용이 강하게 들어오는 분들은 모든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 조건이나 재정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올해 닭띠에게 찾아오는 숨은 기회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으며 이는 과거의 신뢰가 현재의 재물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금과 수의 균형을 맞추고 가벼운 인맥 확장보다 깊이 있는 관계 유지를 택한다면 올해는 재물운이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1969년생 닭띠분들은 그동안 살아오며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주변 상황에 따라 계획을 자주 바꿔야 하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는 원국의 지지유가 본래 금의 성질을 지니면서도 세운과의 충합에 따라 방향성이 쉽게 바뀌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몇 해 동안은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썼지만 정작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할 시간을 충분히 갖기 어려웠습니다. 2025년은 금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사주에서 금은 결단력과 명확함을 상징하므로 올해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우고 한 분야에 에너지를 몰아줄수록 재물운이 빠르게 모입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다방면에 손을 뻗는 것보다 현재 손에 쥔 한 가지를 깊게 파고드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수입 구조가 한층 안정되며 금전적인 흐름이 꾸준히 유지됩니다. 또한 닭띠는 본래 신중함과 치밀함을 갖추고 있어 한번 마음을 정하면 완성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올해는 이 장점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므로 중간에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특히 사주의 목 기운이 약한 분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대신 이미 경험이 있는 분야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약하면 변화를 추진하는 힘이 부족하므로 안정적인 금의 기운을 활용해 단단한 성과를 쌓는 것이 최선입니다. 재물운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 닭띠의 한 우물 파기 전략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자산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처럼 꾸준히 지켜보아야 하는 자산은 금의 지속성과 맞물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빠른 회전을 노리는 단기 투자는 올해의 기운과 잘 맞지 않아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닭띠분들이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집중이 곧 부의 지름길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올해는 금의 날카로움이 흐트러짐 없이 발휘될 때 재정적 안정과 풍요가 동시에 찾아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닭띠에게 있어 금과 화의 기운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시기입니다. 금은 기존 질서와 체계, 전통적인 방식에 뿌리를 두는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화는 변화를 촉발하고 속도를 높이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올해는 이 두 기운이 서로 상생하는 흐름이 형성되어 기존에 쌓아온 기반 위에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접목하면 예상 이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닭띠는 본래 성실하고 체계적인 성향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이 때로는 변화를 늦게 받아들이는 보수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볼 때 올해는 보수성을 고집하는 것보다 화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디지털 자산 투자, 비대면, 비즈니스 확장 등은 단순히 새로운 시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969년생 닭띠분들은 대운과 세운에서 재성이 활성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안정적인 수입원 외에 부수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에 좋은 해입니다. 단, 변화는 무조건적인 모험이 아니라 기존 강점에 새로운 도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운영해온 가게나 사업에 온라인 판매를 결합하거나 오프라인 중심의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담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올해의 화 기운은 빠른 실행력을 요구합니다. 같은 기회를 보고도 주저하는 순간 더 민첩한 경쟁자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닭띠는 본래 판단이 신중하지만 올해만큼은 완벽한 준비보다는 빠른 시도 후 보완의 전략이 유리합니다. 사주상 금의 체계성과 화의 추진력이 함께 작용하면 초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곧 안정적인 수익 흐름으로 전환됩니다. 재물운 관점에서 보면 올해 닭띠에게 들어오는 재성은 움직임 속에서 커지는 돈입니다. 즉,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변화와 함께 움직이는 순간에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투기성이나 단기 욕심에 치우치면 화의 성질이 금을 손상시켜 재정 불안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업이나 기존 기반과 연계된 변화만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2025년 닭띠의 재물 성장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과 도구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올해 재물운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닭띠에게는 말과 설득력이 곧 재물과 직결되는 시기입니다. 닭띠는 원래 언변이 또렷하고 핵심을 짚는 대화에 강점이 있으며 체계적으로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올해는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 논리성과 설득력이 더욱 돋보이지만 수 기운이 약해져 유연한 대처나 부드러운 소통이 다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화두는 정확성과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협상, 영업, 계약, 강연, 발표, 상담 등 말이 중심이 되는 활동에서 부수입이나 계약 성사가 잦을 수 있습니다. 닭띠의 장점은 정직한 화법과 명확한 논리이지만 여기에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을 먼저 읽는 능력을 더해야 성과가 배가 됩니다.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짚어주는 말 한마디가 계약 성사율을 높이고 반복 거래로 이어지는 기반이 됩니다. 다만 올해 수의 기운이 약하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는 정보, 지식, 흐름을 상징하는데 이 기운이 약하면 말은 정확해도 최신 정보의 부족이나 경직된 표현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새로운 시장 동향과 데이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대화 전에 충분히 준비해 사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과도하게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여지를 남기는 말투가 상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영업 활동에서 이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단언하기보다 이 방법이 현재 상황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처럼 부드러운 확신을 주는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닭띠의 금 기운이 주는 신뢰성과 부족한 수 기운을 보완하는 유연함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올해는 단발성 성과보다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사주 흐름상 올해 닭띠의 재물운은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띱니다. 즉, 한 번의 계약이나 거래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장기 고객 파트너 관계가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 후 사후 관리, 작은 약속의 성실한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2025년 닭띠의 재물 성장은 말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설득과 정확한 정보,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유연한 화법이 만나면 말 한마디가 돈이 되고 신뢰가 자산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닭띠에게는 가족과의 협력이 재물운의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그동안 외부 활동이나 직장, 사업에서의 성과에만 집중해 왔다면 올해는 가정 내부의 의견 조율과 장기 재정 계획 수립이 재물 안정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올해는 토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토는 기반과 터전을 상징하며 특히 가족과의 단합을 통해 재물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해로 풀이됩니다. 닭띠는 본래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방식이 뚜렷해 혼자 판단하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혼자 결정하기보다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지출 계획부터 큰 투자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고 서로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부부간 금전 협의는 단순히 돈의 흐름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외부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토 기운이 강한 해에는 협력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토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안정된 구조를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가족 간 신뢰와 이해가 쌓이면 그 에너지가 바깥 활동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 직전에 가족의 격려나 조언이 판단을 흔들림 없이 유지시켜 주거나 사업 확장의 기회를 과감하게 잡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과의 의견 충돌이 길어지면 토 기운이 막혀 재물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라도 빨리 풀고 누가 맞냐보다 어떻게 함께 나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금전 문제로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가정회의나 재정점검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재물운 상승의 비결입니다. 자녀가 가진 정보나 기술, 배우자의 대외 인맥, 부모님의 경험 등이 합쳐지면 혼자서는 닿지 못할 시장이나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닭띠는 이러한 가족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부수입원이나 장기적 투자처를 발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2025년 닭띠에게 가족은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가 아니라 재정적 기반을 함께 다지는 공동 경영자가 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올해 재물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줄 것입니다. 2025년 닭띠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의 씨앗이 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올해는 금과 토의 상생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금은 이미 갖춘 기술과 경력을 의미하고 토는 이를 기반으로 안정된 구조를 만드는 힘을 나타냅니다. 즉, 과거에 쌓아둔 경력, 기술, 인맥이 올해 들어 다시 쓰이며 경제적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라도 올해는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 재도전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당시 부족했던 자본, 인력, 기술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보완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이 되면 환경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과거의 오프라인 중심 사업 아이디어를 온라인 플랫폼과 접목하면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함께 일했던 인연과의 재결합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전 동료나 거래처가 다시 연락을 해올 수 있고 그 속에서 사업 제안이나 부업 제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주상 올해 닭띠는 인연의 재활용이 재물 운세를 키우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를 위해선 스스로 연락을 취하는 적극성도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익숙함 속의 혁신이 성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배운 요리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온라인 클래스나 레시피 판매를 시작하거나 한때 취미로 했던 공예를 상품화해 소득으로 연결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몸에 익힌 기술은 초기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단, 과거의 방식에만 안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전의 경험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장 환경과 소비 트렌드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띠는 원래 분석력이 뛰어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향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과거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결국 올해 닭띠에게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재물운을 열어줄 숨은 창고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술, 인연, 경험을 꺼내어 새로운 옷을 입히면 예상치 못한 수익원이 탄생할 것입니다. 2025년 닭띠의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록과 점검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올해는 금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데 금은 재물의 흐름과 질서를 뜻합니다. 이 시기에 재정이 안정되려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 수입과 지출, 투자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매월 혹은 분기별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닭띠는 원래 계획적이고 세부 사항에 강한 성향이 있어 재정 관리에서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금의 기운이 과도하게 강해 무리한 투자나 불필요한 소비로 흐름이 막히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미확인 투자, 주변의 권유로 시작한 사업, 단기간에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사주 흐름상 이런 시기엔 빠르게 벌고 빠르게 잃는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기록을 생활화하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했을 때 현재 자산 상황과 유동성을 바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 차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 속도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기록을 토대로 한 달 분기 연 단위의 지출 패턴을 분석하면 어디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절감 효과가 큽니다. 올해 닭띠는 가계부재정 앱 엑셀 등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활용해 재무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금전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근거 있는 판단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사주상 금의 기운은 투명성과 질서 속에서 재물운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이 자리 잡을수록 재정의 누수가 줄고 안정성은 배가 됩니다. 결국 2025년 닭띠에게 철저한 재정 관리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을 차단하고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보장하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이 보호막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드느냐가 향후 몇 년의 재물 흐름을 결정짓게 됩니다. 닭띠는 원래 한번 몰입하면 남들이 놀랄 만큼 집중력을 발휘해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 흐름을 보면 그 집중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급격히 떨어지거나 흥미가 식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5년은 이러한 성향을 다스리고 지속성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재물운 향상의 핵심이 되는 해입니다. 단기 성과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말년에 큰 재정적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사주상 목 기운이 약한 해로 목은 성장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목 기운이 부족할 때는 초반 기세만 세고 금방 지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하루 10분이라도 투자 공부, 재무 계획 점검, 부업 활동, 건강 관리 등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지속했는가이며 이는 단순히 재물운뿐만 아니라 삶 전반의 안정과 균형에도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경제 뉴스 한 편 읽기, 투자 기록 한 줄 쓰기,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10분 또는 부업 관련 아이디어 정리와 같은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던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목 기운이 약할수록 꾸준한 활동을 통해 기운을 채우면 재물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예기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을 수 있는 체력과 실행력이 동시에 갖춰집니다. 또한 꾸준함은 대외 신뢰를 높이는 힘이 됩니다. 사업 파트너, 거래처, 직장 상사, 심지어 가족까지도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해낸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자연스레 기회와 지원이 몰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눈앞의 수익이 아니라 말년까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장기 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2025년 닭띠에게 꾸준함은 단순한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목 기운을 채우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매일 쌓아 올리는 것이 수년 뒤 풍족한 말년과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